효도는 돈보다 시간을 내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쪽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혹시 요즘 부모님을 떠올릴 때마다 바쁘다는 말부터 먼저 떠올리진 않으신가요? 그날의 저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밖으로 향해 있었고 무엇 하나 붙잡지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하루를 보내다 보니 문득 오래 울리지 않던 전화 한 통이 떠올랐습니다. 그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말 뒤에 제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날 그 생각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도 늘 하던 대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눈을 뜨고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고 그저 계절이 바뀌는 중이라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특별한 일정은 없었지만 해야 할 일 목록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탁기를 돌려야 했고 장을 봐야 했고 밀린 정리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자꾸 미루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커피 가루를 적시는 소리가 조용한 아침을 채웠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앞 나무는 계절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고 바람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천천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하루가 너무 꽉 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무언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 모금 마시는데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안에 저장된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괜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다음에 하겠다는 말로 저는 그 이름을 자주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쁘다는 말은 핑계였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히는 전화를 걸면 뭔가 더 해드려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예전에는 그냥 전화를 걸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전화를 거는 일조차 계획이 필요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저는 제가 무언가를 자꾸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그렇게 평범하지만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안부를 물으면 되는데 그 간단한 일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아침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작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언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거기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장을 보러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니 복도는 조용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화면에 부재중 전화 알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잠시 멈춰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저는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화는 오래전에 울렸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쯤이었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그 알림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화를 하면 길어질 것 같았고 장을 보고 나서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통화를 하기엔 뭔가 어색했습니다. 잠깐이면 될 텐데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조금 있다가 해야지. 집에 와서 차분할 때 하자. 그렇게 생각하며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아파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트로 향하는 발걸음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은 계속 그 전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바로 전화를 걸지 못했을까요? 사실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편하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들고 매대 사이를 걸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담으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 이름 하나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채소를 고르면서도 우유를 집으면서도 계산대에 줄을 서 있으면서도 그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미루는 일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을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많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전화를 거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아파트 입구가 보이고 엘리베이터를 다시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휴대전화를 꺼내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사건이었지만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전화를 걸 것인지 아니면 또 미룰 것인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복도를 걸어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며 저는 그 선택을 또 한 번 뒤로 미뤘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으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결국 미루고 말았습니다.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앞 벤치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늘 그 시간쯤이면 잠시 앉아 쉬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도 그분은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든 채로 멈춰서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에 들린 장바구니를 보더니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바빴나 보네. 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빴다기보다는 그냥 할 일을 하나씩 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아주머니는 옆자리를 가리키며 잠시 앉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 보인다며 쉬었다 가도 늦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장바구니를 옆에 내려놓으니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셨고 저는 괜히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 모습을 아주머니가 보셨습니다. 제가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 길었나 봅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효도라는 게 말이야, 돈보다 시간을 내는 거라더라. 그 말은 툭 던진 것처럼 가벼웠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바라봤고 아주머니는 잔잔한 표정으로 앞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덧붙이셨습니다.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목소리 듣는 게 더 좋다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쪽이 조용히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것처럼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앞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이 자꾸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효도는 돈보다 시간을 내는 일이라는 말.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벤치 위로 나뭇잎 그림자가 흔들렸고 바람은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 옆에 앉아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시간을 낸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 하루 종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며 저에게도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장바구니를 가리키며 무겁지 않냐고 물으셨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먼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잠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고 저녁 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일어서며 저는 아주머니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저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 무언가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루는 일 뒤에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어야 할 것들이 있었지만 잠시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제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을 켜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은 그대로였고 시간은 오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알림을 바라보며 예전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많았습니다. 전화해야지 하면서 하루가 지나갔고 이번 주말에 보자고 마음먹었다가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결국 용돈을 보내며 그걸로 마음을 대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용돈을 보내고 나면 잠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드렸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같은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 얼굴을 봐야 한다는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은 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저는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전화 한 통이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아마도 저는 전화를 걸면 무언가 더 해야 할 것 같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 한 통이 점점 더 큰 일처럼 느껴졌고 결국 미루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부모님의 하루는 또 흘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시간만 생각하고 있었지 부모님의 시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자꾸 잊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미뤄둔 마음을 오래 붙잡고 계시진 않나요? 그 질문이 떠오른 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소파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조금씩 색을 바꾸고 있었고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를 마시고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 한 통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일을 저는 하루 종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저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저는 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시계를 보니 오후였습니다.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대로 하루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다르게 끝낼 것인지 그 선택은 여전히 제 손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문득 숨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 위쪽만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고 호흡이 얕았습니다. 어깨는 어느새 올라가 있었고 턱에도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숨을 조금 더 길게 내쉬어 봤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어깨에 있던 힘이 아주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턱의 긴장도 조금씩 풀렸고 목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에는 배까지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길게 내쉬었습니다. 숨을 내쉬는 동안 몸속에 있던 무언가가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온기가 이제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는 손끝이 차가웠는데 이제는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을 마주 비비자 차가웠던 감각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손에 열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 온기가 제 몸 안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리가 소파에 닿아 있다는 감각도 또렷해졌습니다. 아까까지는 몸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조차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소파의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도 선명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실감났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는지를요. 몸은 소파에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일들, 미래의 걱정들, 그 사이에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숨이 들어왔습니다. 몸이 조금 느슨해지자 마음도 따라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생각도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는 조금 더 기울어 있었고 하늘은 노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봤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요. 휴대전화를 집어드는 손이 아까보다 덜 무거웠습니다. 손에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부재중 전화 알림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알림을 보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부담스럽기보다는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를 걸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긴 통화를 할 필요도 없고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니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어깨에 긴장이 풀리니 생각의 무게도 함께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에서 오는 망설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을 고르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손끝의 온기가 휴대전화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준비되니 마음도 따라 준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전화를 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다시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건넨 그 말이었습니다. 효도는 돈보다 시간을 내는 일이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마음속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그 말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말은 무언가를 더 해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큰 돈을 보내라는 말도 아니었고 대단한 계획을 세우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나누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을 낸다는 것, 그것은 결국 마음을 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는 늘 결과로 효도를 대신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보내고 챙겨드리고 그걸로 마음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용돈을 보낼 때마다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해드렸다는 느낌, 책임을 다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은 늘 다음으로 미뤄두었습니다. 전화를 걸고 목소리를 듣고 그저 안부를 나누는 일, 그런 작은 일들을 저는 계속 뒤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용돈을 보내면 송금 내역이 남지만 전화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선물을 사드리면 물건이 남지만 함께 보낸 시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의식 중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목소리, 웃음소리, 함께 나눈 침묵.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남는다는 걸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을 낸다는 건 단순히 시계의 분침을 할애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추고 누군가를 온전히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효도라는 말이 주는 부담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효도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 한 통, 짧은 안부,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말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돈보다 시간을 내는 일, 시간을 낸다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노을이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저에게 남은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무게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건다는 것이 더 이상 부담스러운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을 전하는 일, 시간을 나누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명언이 주는 깨달음은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동의했지만 정작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의 의미가 제 안에서 조용히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휴대전화를 들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고 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벨이 울리는 동안 괜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른 순간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까? 오래 연락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평소처럼 가볍게 안부를 물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벨은 계속 울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는 생각보다 밝았고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엄마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별다른 말 없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길지 않은 대화였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밥은 먹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 속에서 저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담긴 온기를, 숨소리를, 웃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그 감각들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엄마는 요즘 뭐 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파트 앞 공원에 산책을 나가신다는 이야기, 이웃 아주머니와 차를 마셨다는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의 하루를 조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의 시간도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오늘 장을 봤다는 이야기, 날씨가 좋았다는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엄마는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서로의 하루를 조금 나눌 수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라고 말했고 엄마는 그래, 바쁘지 않을 때 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기 직전 엄마가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전화해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고맙다는 말. 전화 한 통에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작은 일을 미뤄왔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같은 공간이었지만 공기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노을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저는 방금 전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대단한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은 미루지 않았다는 사실이 남았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전화할 수 있을지, 다음 주에도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건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를 들었고,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저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미뤄두었던 그 일을 결국 해냈다는 사실이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저는 후회 없이 이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창밖에는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창문마다 노란 빛이 들어오고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공기는 낮보다 차분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니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셨고 장을 보러 나갔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고 소파에 앉아 생각했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하루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달라진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덜 무거워졌습니다. 미뤄두었던 마음을 잠시 꺼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피해왔던 그 작은 일을 오늘은 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한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며 각자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하루를 돌아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창문 뒤에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 하나를 마무리했습니다. 완벽하게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한 통이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저는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 봤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무거운 마음, 장을 보며 계속 떠올렸던 부재중 전화, 아주머니의 말, 그 말이 제 안에서 울렸던 순간, 그리고 결국 전화를 걸었던 그 순간까지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미뤄둔 마음 하나가 떠오르셨다면 그것을 떠올렸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밤입니다. 꼭 오늘 당장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전화를 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미루고 핑계를 대고 내일로 미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계기들이 모여서 결국 제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 몸의 긴장을 풀었던 순간, 명언의 의미를 되새겼던 시간,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작은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시계를 보니 밤이었습니다. 하루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곧 내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미루게 될지.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미루지 않은 하루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기억이 내일의 저에게 작은 힘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해냈으니 다음에도 할 수 있다는 작은 믿음 같은 것 말입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고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가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방 안의 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부엌 불을 끄고 창밖에 불빛들만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조용히 보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뿌듯함보다는 그냥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어깨에 올려져 있던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후회 없는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표현하는 일을 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잠깐의 시간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통의 전화가 그 시간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한번 전화를 걸어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일입니다. 미루고 있던 그 작은 일을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선택만큼은 여러분에게 조용히 남겨두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만 따뜻한 밤 보내세요.